게 아니고요. 원래 이뻤어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정소진입니다. 요거 세팅 좀. 아니, 휴가들은 다녀오셨어요? 아, 너무 부담스럽네요. 진짜, 휴가 안 가세요? 여기로 휴가 오신 거죠? 지금 각 지방에서 오늘 이 세미나를 듣고 싶어서 다들 지방에서 오신 분들이 정말 많으시다고 듣고 있어요. 내가 서울, 경기 말고 지방에서 오늘 왔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실까요? 지방에서 오신 분들? 지금 부끄러워서 손 안 드시는 분들까지 합치면 약 100여 명이 오신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에 먼 발걸음을 해주신 만큼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좀 같은 소통을 하고 싶습니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저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 없으실 거라고 얘기를 했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이제. 아닌가요? 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게 요즘 너무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수유에서 저희가 해강그룹이 수유라는 강북 수유라는 곳에서 이렇게 태동이 됐잖아요. 근데 수유에서 그 수유센터에서 모든 걸 저희가 다 진행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소화가 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 여의도도 좁아지는 판국입니다. 예, 그런 판국에 저를 모르시는 분 당연히 있어요. 저에 대해서 이렇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는 2020년 12월 30일 날, 네, 이런 분들 많으시죠? 말일날 매니저 패스 하시는 분들 30일 날 매니저 패스를 하고 QM이 됐고요. 그리고 1월 달에 언니, 엄마, 시어머니, 친한 친구 2명에게 딱 5명에게 전달을 했더니 SM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바로 그때 발동이 걸리지는 않았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저도 전직 이제 N사에서 사업을 했던 시간이 되게 길었었기 때문에 내가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게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거 하다가 이거 합니다라고 피밍아웃을 하는 게 지금은 되게 일반화돼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 말을 하기가 굉장히 민망해가지고 네, 사업을 진행을 잘 못했었어요. 처음부터 잘했던 건 아니고 근데 이제 제가 각성을 시작한 건 3월 달부터예요. 2021년 3월부터 각성하기 시작했고 그때 이제 바로 IMM이 됐고 바로 다음 달 EVP가 됐어요. 왜 그랬는지 아시는 분? 네, 네, 묵은지들이세요, 이분들은. 이 스토리를 하시는 분. 네. 빠른 승급 보너스 때문에 저는 EVP를 무조건 갔어야만 했어요. 왜냐면은 12월에 가입했잖아요. 12월, 1월, 2월, 3월까지 VP가 됐어야 VP 빠른 승급을 받는데 이미 놓쳐버렸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4월 달에 EVP, 5월 달에는 또 빠른 승급 보너스가 없어진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건 나에게 EVP 빠승밖에 없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VP는 집어치고 EVP 가자 해가지고 저 한 달 동안 항상 제가 얘기하는 거지만 PM 사업을 지금 3년 8개월 정도 하고 있는데 3년 8개월 중에 이 2021년 4월이 저에게는 가장 치열했던 달이었던 것 같아요. 저 때 제일 열심히 했고 저 EVP가 됐을 때 막 소리를 너무 질러가지고 목소리가 다 쉴 정도로 기뻐가지고 네, PT, SP, GP, PP 됐을 때도 그렇게 기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때 그렇게 기뻤어요. 네, 성취를 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바로 다음 달에 바로 PT를 가더라고요. 이건 또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게 왜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4월 달에 EVP도 버겁게 갔잖아요. 4월 달에 EVP를 버겁게 딱 5만 채워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5월 달에는요, 제가 16만 포인트로 PT가 된 거예요. 첫 PT를. 왜 그랬을까요? 액션팩? 아, 저는 3월 달부터 단 한 번도 보상을 얘기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는 거예요. 3월 달부터 먹어봐 좋아, 먹어봐 여기가 좋아져, 먹어봐 이게 없어져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고요. 이거 먹고 나랑 사업하자, 이거 먹고 나랑 사업하자 하면서 보상을 열심히 풀었던 거예요. 3월 달부터. 3월 달부터 그 보상을 풀었던 게 결과가 저는 5월 달에 나타났다고 생각해요. 이때까지는 정말
정말 열심히 팔아서 갔다고 생각하는데 이때 EVP에서 PT로 올라가는 그 시점에 그 보상을 풀었던 강력한 레버리지가 엄청나게 폭발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보상을 풀지 않았으면 여러분 이거 가능한 스토리인가요? 보상을 안 풀었다면요, 이건 절대 불가능한 스토리예요. 제가 뭐 인터넷으로 불법 유통을 하지 않는 한 불가능한 스토리다. 그래서 여러분도 사업 설명을 겸한 그 보상 플랜을 반드시 전달을 하셔야 된다. 아무리 제품 좋아서 시작했어도 아무리 내가 이걸로 온 세상 사람을 다 살릴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도 그래도 보상을 반드시 전달하셔야 사업적인 성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3월에 SP가 되고 2023년 5월에 GP가 됐고요. 그리고 2023년 9월에 이제 PP가 되면서 이때 처음으로 이제 그 글로벌 랭킹이라는 게 있어요. PM에. 글로벌 랭킹에 전 세계 글로벌 랭킹 1위부터 100위까지 그 100위 안에 드는 사람은요. 본인이 처음에 가입하셨을 때 쓴 그 이메일 있죠? 그 이메일로 당신의 순위가 와요. 본사에서. 그 독일 본사에서. 이때 이제 제가 받았던 게 34위라는 그 결과를 받았었던 거예요. 지금은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네, 그래도 항상 그 탑100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업을 했고요. 이게 제가 처음 사업 시작했을 때의 모습이에요. 지금과 똑같다고 하지 마세요. 더 예뻐졌다고. 이거 비포 사진입니다. 비포 사진. 네, 지금 이렇다고 얘기해 주세요. 네,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저희 이게 이거 어디로 갔어요? 2022년 어디요? 아, 여기 2022년 3월 30일 2022년 3월 30일 날 줌미팅을 했던 그 영상이에요. 이게 그때 당시 줌미팅을 했던 영상인데 여기 변아름 그룹장님, 저 임명희 그룹장님 뭐 마음에 안 드세요? 그리고 여기 고강희 사장님 신기불편하십니다 지금. 저희 다 이런 상태였고요. 저희 넷 말고는 카메라 켠 사람도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때 이런 강의를 했었는데 이때 꿈과 목표 설정이라는 강의를 하면서 제가 그때 당시에 큰 목표 이런 거 말고 그냥 내가 지금 돈 벌면 뭐 하고 싶어? 내가 좀 성공하면 뭐 하고 싶지라는 그거를 쭉 이렇게 나열해서 썼던 거였어요. 그걸 이게 2022년 3월에 그러니까 지금 2년이 좀 넘었잖아요. 근데 하나하나 읽어보면은요, 모든 걸 지금 다 이뤘다는 거예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게 없어요. 모든 걸 다 이뤘고, 이때는 이걸 쓰면서도 이런 것 좀 할 수 있지 않아요? 하면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진짜 될 거라고 생각한 게 아니고, 아유, 이렇게 좀 그냥 꿈이니까 한번 써보자. 이렇게 하고 썼던 거였는데, 이런 것들이 다 정말 이루어진 거고, 제가 이거를 그때 한 번은 이렇게 읽으면서 쭉 읽어 내려가면서, 그래, 이것도 했지. 그래, 우리 엄마한테 내가 1,000만 원을 떡하니 줬지. 막 이런 생각을 하고, 막 이렇게 남편은 이제 12월 달에 퇴사할 거지. 이러면서 차도 골라 탈 수 있지. 저는 옷보다는 비가 오느냐 안 오느냐에 따라서 이 스포츠카가 너무 낮으니까 무릉덩이 같은 데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갖고 비 오면은 이제 X6를 타고 이러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때쯤 이렇게 읽어 내려갔을 때 제가 그때 한번 왈칵 했다는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진짜 막 울어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눈물이 났었어요. 이거를 읽어 내려갔을 때. 그리고 우리 아들 내가 보내고 싶은 학교, 내가 선택의 자유가 생겼다는 그 증거가 여기 이렇게 쫙 나와 있더라고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PM 사업을 하면서 현재 3년 8개월 된 지금 저는 딴 건 모르겠고 돈 걱정은 없다는 건 너무 확실하다는 거예요. 돈 걱정은 없다. 그거 하나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 내가 여기 앉아 계신 그 누구보다 내가 제일 행복하다? 그렇진 않아요. 근데 돈 걱정은 없다. 이거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상태가 됐구나. 지금 내가 3년 8개월, 3년 만에 그렇게 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PM을 통해서 이런 정말 남들이 누구나 다 원하는 삶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실현해 나가고 있는 내가 그럴 수 있었던 거를 여러분에게 공유해드려야 되는 자리예요. 이 자리가. 저희가 매월
월초 그 그룹 미팅, 오프라인 그룹 미팅에서는 SP 이상의 리더들이 본인이 성장할 수 있었던 그런 것들, 노하우를 베푸는 시간을 갖자 해가지고 그룹 미팅 시간을 만든 거거든요. 그럼 나는 어떤 걸 나눠드려야 되나? 그쵸? 뭐 제일 뭐 똑똑하지도 않고, 뭔가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마케팅을 잘한 것도 아니고, 뭘 나눠드려야 될까?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강의를 준비를 몇 달 전부터 생각하면서. 그러는데 저한테는 그냥 진짜 그 유산 하나가 물려줬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결과적으로 그냥 내가 이 사업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잘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평범한 나였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들을 이뤄냈을까? 그거는요, 저에게 그 주어진 위대한 유산은요, 해강그룹의 정신이더라고요. 딴 게 아니고. 해강그룹의 정신이고요. 그룹장님들의 그 주옥 같은 말씀을 저는 가장 옆에서, 네, 그렇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지금은 앞집에 사시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때는 아니었어요. 제가 그룹장님들하고 대화다운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거는요, 제가 PT가 된 다음이에요, 여러분. 처음부터 제가 그룹장님들하고 이렇게 친밀하게 소통을 했던 게 아니고, PT가 되고 나서, 그 이후부터 이제 소통을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그룹장님들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얼마나 좋았으면은, 수요에서 일요일 날 세미나 끝나면 우리 아들과 남편이 있는데 집에 가야 되잖아요. 안 가고 거기 축 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은 그룹장님이 저를 이렇게 딱 쳐다보고, 왜? 소주 한잔해? 한잔하자고? 이러신단 말이에요. 저는 진짜 그 한잔 하면서 그룹장님들 그 마음속에 있는, 그리고 깊이 이렇게 내재되어 있던 이런 것들이 술 한잔 하면 자연스럽게 되게 부드럽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저에게 해주셨던 그 술자리에서의 그 말씀들, 그런 것들 때문에 저는 내가 그거를 받고 사업을 나갔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여기 교회 다니시는 분들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하나님 말씀, 저는 교회 안 다녀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간다 이런 말이 있죠. 그죠? 전 들어본 것 같은데, 저는 그룹장님들 말씀을 붙잡고 사업을 했다. 딱 그냥 이게 제가 사업을 잘할 수 있었던 그 정신의 근간인 것 같아요. 네, 정말 더도 덜도 없고, 근데 그걸 받아들인 건 나라는 거예요. 그룹장님들이 저에게만 그 얘기를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쵸? 저 말고도 수많은 분들에게 정말 이 정신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 이 막 밑바탕에 대한 이야기들을 수없이 많이 해주셨을 텐데요. 그거를 하나라도 놓치기 싫어서 다 흡수한 건 저라는 거죠. 예, 아무리 얘기를 해주셔도 내가 듣기 싫으면 그 얘기를 안 들었겠죠. 예, 그래서 이 위대한 유산을 제가 이제 너무 많지만 좀 이렇게 저에게 좀 강했던 거, 강력했던 거, 이런 거를 좀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제가 그룹장님들 만났을 때 딱 그 한마디가 그거였어요. 제가 안 믿기시겠지만요, 굉장히 소심해요. 소심하고 저의 그 외모에 대한, 몸매에 대한, 얼굴은 안 그렇고요. 몸매에 대한 이 부끄러움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면은 다 나를 쳐다보는 것 같고, 내 다리만 쳐다보는 것 같고, 이런 강박이 엄청 심했어요. 그래서 뭐 어떤 행위를 할 때 굉장히 부자연스럽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당당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뚱뚱해도요, 막 내 살은 내 안중에 없다, 막 이러면서 막 춤추는 사람들 보면 그냥 매력 있잖아요. 근데 막 내가 뚱뚱한 걸 알아. 이게 창피한 것도 알아. 그래서 이렇게 춤추는 사람은 어때 보여요? 매력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내가 후자였던 거예요, 제가. 근데 그룹장님들이 이거는 저에게 정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처음으로 저의 그 정체성을 찾아준 일이었기 때문에 이게 유수한이라고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잘 들어보세요. 그룹장님들이 저한테 처음에 살 빼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살 빼지 마. 그냥 딱 리더야. 그냥 딱 리더야. 그냥 리더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보고. 남들은 그 전에는요, 제가 전사에 있었을 때는 살만 빼면 사업 잘 될 것 같은데. 이 얘기를 정말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알아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그때. 살만 빼면 사장님 사업 진짜 잘 될 거야. 사장님 살 빼고 TR 땡땡, 진짜 잘 될 거야. 이랬거든요. 근데 여기 왔더니
살 빼지 말라는 거예요. 저에게. 그래서 저는 이때 되게 큰 충격이었고, 그룹장님이 이 말씀을 해주실 때 그 뒤로도 어떠한 얘기들을 했냐면, 제가 옷 입는 거에도 되게 많이 신경을 썼는데, 그룹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예쁜 여자로 보이고 싶어? 아니면 리더로 보이고 싶어? 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아시죠? 저랑 사진 찍으려면 셀카에 적응이 돼야 된다는 거. 그때부터 제가 어플을 안 쓰기 시작한 거예요. 저 원래 어플 없이는 저도 사진 안 찍었었거든요. 근데 그룹장님의 그 말씀이 정말 여러 가지에 저에게 이렇게 딱 와닿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남들이 보는 나는 지금 이 모습이잖아요. 근데 아무리 그 어플로 예쁘게 한다고 하는데 그건 내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는 이 PM 사업으로 리더가 돼서 정말 사업가의 모습으로 성공을 하고 싶은 건데 내가 지금 연예인이야? 어떻게든 예쁘게 내가 아닌데 그게 내가 아닌데 어떻게든 예쁘게만 보이려고 그거에 치중이 돼 있으면 안 되겠다. 그때부터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때 건경희 그룹장님의 이런 말씀들로부터 제가 저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하나씩 정립하게 됐다고 생각해요. 안 그랬으면은 그렇잖아요. 리더가 돼야 되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자신감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있는데 자신감이 없어. 그거보다 매력이 없는 리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신감을 맨 처음에 저에게 심어주셨다. 그래서 이게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낮아질수록 높아진다. 저고요. 이게 사업한 지 한 3, 4개월 됐을 텐데 여기 보시면 어떤 할머니가 안대 하시고 이렇게 발을 이렇게 테이블 위에 탁 올려놓으시고 발가락이 지금 썩어가고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당뇨를 심하게 앓으시는 분인데 그거 이제 얘기하시는 거고 요 뒤에 우리 아들까지 데리고 가가지고 그 어떤 옷가게였어요. 막 저렇게 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룹장님들에게 배운 거 두 번째가 저는 이게 굉장히 저에게는 센세이션이었어요. 싸구려 난초가 되라 이러시는 거예요. 싸구려 난초가 돼야 된다. 싸구려 난초가 도대체 뭐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싸구려 난초가 무슨 의미냐 그렇게 여쭤봤더니 여러분 난초 하면은 이미지가 어떠세요? 난초가 갖고 있는 그 고고함, 고고함, 특히 그 고고함이라는 그 난초가 갖고 있는 특유의 그 정체성이 있잖아요. 근데 싸구려 난초인 거예요. 시장에 가면은 10,000원, 20,000원에 어디서든 살 수 있는 그 싸구려 난초. 근데 아무리 싸구려라고 해도 난초는 난초라는 거죠. 그 속 안에 있는 그 고고함을 잃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전사에서 자꾸 죄송한데 제가 느꼈던 리더 그리고 네트워커는요 고고함 학같았어요 특히 리더는 고고한 학 같았어요. 이렇게 그게 리더 같았어요. 진짜요. 지금 끄덕끄덕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네트워크에서의 리더는 싸구려 난초가 돼야 된다라는 이 말씀이 또 강력하게 제 마음속에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 제가 뭐 이런 상황이 만약에 제가 SP가 되고 GP가 되고 리더가 됐는데도 이런 상황이 지속됐으면은 좀 이랬을 것 같거든요. 이걸 몰랐다면.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PP든 내가 만약에 CL이 되든 그 어떤 곳에서 그 어떤 자리에서 그 누굴 만나든 그냥 똑같이 PM 사업 전달하는 거예요. 그쵸? 내가 뭔가 이렇게 이런 제가 이 단어력은 되게 떨어지는데 이런 표현력은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룹장님이 전해주신 그거 있잖아요. 그룹장님 이걸 뭐라고 해야 돼요? 기도문? 한시예요? 네. 여기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동은 천년을 늙어도 항상 국조를 간직하고 매화는 일생을 춥게 살아도 그 향기를 팔지 않는다. 달은 1000번을 이지려져도 그 본질은 남아있고 버드나무 가지 100번을 꺾여도 새 가지를 돋아낸다. 이런 글이거든요. 이거 아시죠? 중꺾마.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서 그 말씀해 주셨던 그 말 있잖아요. 싸구려 난초. 그런 것들과 그리고 이런
한식 이런 것들을 주셨을 때 그룹장님들이 어떤 분들인지를 알겠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이 글귀가 정말 너무 도움이 많이 됐고 그룹장님들의 그 말씀들이 도움이 됐던 게 뭐였냐면 제가 사업을 하다가 한 번은 타사에 블루다이몬드를 갖다 그러셨나? 아무튼 어떤 남자분이 미팅을 요청을 하셔가지고 미팅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어떤 제안을 하셨냐면 블루다이몬드까지 갔다는 걸 저도 알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매주 일주일 동안 매일 세미나를 열어달래요. 근데 거기를 모시고 오는 분에게 밥을 사달라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은 밥 사준다고 못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뭐 이만큼은 끌어모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는 처음에는 그냥 뭐 봉사한다 셈치고 내가 그 돈 없는 것도 아니고 뭐 밥 한 끼 사드리면서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번뜩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룹장님들이었으면 여기서 뭐라고 했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제가 그분한테 뭐라 그랬냐면 사장님 그건 PM을 모독하는 일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PM을 모독하는 일이고 이 제안을 받아주시는 다른 분하고 사업하세요. 이렇게 하고 그분하고는 인연을 끊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컨택을 할 때 뭐 액티를 이만큼을 나에게 지원해주면 이렇게 하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에 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본질과는 벗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싸구려 난초처럼 사업은 할지언정 이런 본질을 우리 마음속에서 흐트러뜨리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꼭 전해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지금 하나하나 그냥 문장만 보시면 저게 무슨 유산이야 라고 생각할 것들이에요. 세 번째는요, 그냥 매기는 거예요. 네. 우리 그룹장님에게 제가 배운 거, 리더를 얻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잘 매긴다. 많이 매긴다. 네. 그거잖아요. 곳간에서 인심이 난다라는 말을 정말 수없이 많이 하셨어요. 네. 그래서 근데 이게 있잖아요. 단지 많이 매긴다고 내가 그 정신을 받았다? 그게 아닌 거죠. 제가 이거를 가장 제가 정말 마음으로 느꼈을 때가 언제였냐면 PT 모임. 저희 해강 PT 리더십 워크샵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PT 모임에 처음에 갔을 때 저희 그 파트너들을 위해서 그 파트너들이 PT예요. 그럼 PT가 월 1,000원 벌잖아요. 못해도 800원 번단 말이에요. 맨날 제가 이 얘기한 거를 막 얘기하시는데 못해도 800, 1,000을 버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정말 단 1원도 못 쓰게 하는 거예요. 단 1원도 못 쓰게 하고 모든 걸 김승준 건경희 그룹장님이 다 준비하시고 음식부터 진짜 와인잔 하나까지 진짜 그 짱 소리 나는 그 와인잔으로 그런 세세한 준비까지 두 분이 모든 걸 다 해주신단 말이에요. 너무 대단하다고 저는 느꼈어요, 처음에. 왜냐면은 그 M빵의 홍수 속에 살았었거든요. N분의 1, 네, 더치페이, 네, 이런 홍수 속에 살았는데 모든 걸 다 그냥 우리도 돈을 버는데도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처음에 적응이 안 돼서 이러다 발까지 닦아주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리더분들이 다 해주시니까. 근데 진짜 그걸 떠나서 막 고기 굽고 뭐 하고 정말 앉아서 먹어 이 얘기밖에 안 하세요. 모든 걸 다 준비해 주시고 파트너를 위하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 안에 들어가서 보면은 이 국간에서 인식 난다는 게 단지 저 얘기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정말 많은 그룹장님들이나 우리 업라인 스폰서님들의 마음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걸 그 현장에서는 너무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막 다 모임이 끝났어요. 그럼 다 진짜 술 한잔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다 들어가서 자고 싶잖아요. 근데 그래도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다 같이 치우려고 이러면 그만 냅둬. 가만히 냅두고 들어가. 이러시는 거예요. 김승준 그룹장님이 그냥 절대 손 못 대게 하고 다 들어가서 자라고. 이렇게 하고 다음날 일어나면요. 싹 치워가지고요. 고추장찌개 계란말이까지 해놓고 아침에 우리를 깨우는 거예요.
그거를 처음에 경험을 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근데 그 마음, 어거지로가 아니고 정말 파트너들을 너무 귀하게 여겨서 진심으로 이런 것들을 해주시는 그 마음을 먹는 곳에서 배웠어요. 네. 그리고 얼마 전에 변아름 그룹장님이 그 얘기 하셨어요.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어느 정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한성주 그룹장님, 김영인 그룹장님, 우리 김승중, 권경희 그룹장님, 이렇게 그룹장님들이 돌아가면서 100만 원치 막 한우를 매주 사주시는 거예요. 수유해서. 그래서 진짜 한우라면 지긋지긋해요. 너무 매일매일 사주시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그걸 보고 변하는 그룹장님이 이 사업 진짜 되는 일이구나. 이게 퍼포먼스적으로 그냥 6개월에 한 번 이렇게는 할 수 있지만 어떻게 그걸 매주 그렇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돈이 벌린다는 증거를 그냥 정말 먹이는 걸로 보여주신 그런 현장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 최고의 팀원, 여러분도 팀원들하고 정말 시간을 내서 맛있는 식사를 정성스럽게 대접은 못할 지연정 맛있는 식사를 같이 하시면서 저희가 식구라는 말을 괜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식자에 입구자, 음식을 같이 먹는 사람 식구잖아요. 식사를 하시면서 정말 한 식구가 되는 거. 네. 이거는 저희가 이제 속초였나요? 속초로 리더십 거길 갔었을 때였는데, 그룹장님이 이제 이 말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리더가 한 명씩 들어오고 있었던 시점이었는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산하에 리더가 들어왔을 때. 네. 약은 약사에게, 리더는 리더에게. 네,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역량이 어떨 거라는 거를 내가 평가를 하시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요, 리더는 리더를 알아보게 돼 있잖아요. 그쵸? 근데 내가 버거운 상대인데, 내가 네 스폰서인데 하면서 내가 조물락거리려고 하면은요, 그룹장님 말씀대로 손 다친다는 거예요. 물고기도 죽고 내 손도 다친다. 네, 그렇기 때문에 리더를 얻고 싶다면요. 그리고 또 입을 다물어야 된다는 거죠. 네, 리더를 얻고 싶다면 입을 다물어라. 저는 지금 저의 파트너 사장님들이 제가 이 얘기를 하면은 아닌데 나한테는 잔소리 하던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당연히 사람이니까요. 근데 그 이상의 걸 말하고 싶었던 걸 10만 얘기했다라는 것만 알아주세요. 100을 얘기하고 싶은 걸 10밖에 얘기 안 했다고요. 알겠습니까? 네, 그것도요, 원래대로라면, 예전에 그룹장님들의 이게 없었다면,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정말 다 했을 거예요. 저는 직원 하는 거 자신 있거든요. 직원 하는 거 자신 있고, 솔직한 건 세계 1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 있는데, 정말 진짜 입을 잘근잘근 씹어서라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 파트너 사장님이 이분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만나서 한번 얘기해보려고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사장님 하지 마세요. 그냥 만나서 맛있는 밥이나 먹어요. 이렇게 조언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파트너의 그 하나하나를 다 내가 찝어내주고 싶잖아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은요, 그걸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리더는요, 자꾸 리더 사장님들이 있는 이곳에서 같이 뭔가 에너지를 공유하게끔 계속 내가 힘쓸 건 그건 거예요. 나보다 내 파트너가 왠지 더 잘난 애가 들어온 것 같아. 그러면은요, 그거를 내가 어떻게든 센 척하고 감당하려고 하지 마시고 데리고 오라고요. 이곳에 데리고 와서 리더분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게끔 그렇게 나는 그런 노력만 해도 잘하는 거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지 말아라, 파트너에게. 그리고 철저하게 이건 사업이다라는 거. 이거 굉장히 말에 의아하실 수 있는데 사업이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사람과 사람 간의 이 연결고리들이 다 여기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로 계속 이렇게 뭔가 이렇게
서로 이해관계 막 이런 것도 생기고 뭔가 친목도모 개념처럼 막 이런 것도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룹장님들이 누나 뭐 형님 막 이렇게 하셔서 굉장히 그럴 것 같지만 정말 철저한 사업가세요. 제가 옆에서 지켜봐온 결과, 그리고 그룹장님들 입으로도 직접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우리는 철저히 사업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내가 하는 모든 선택의 그 꼬리는요, 사업적인 선택, 사업적인 것에 의해서 결정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나타내주는 대표적인 그룹장님들의 그 선택이 뭐였냐면은 BMW G4라는 스포츠카였죠. 그룹장님들이 이제 카보너스로 차를 사셔야 돼요. 근데 그때 당시에 돈을 많이 벌고 계시진 않으셨기 때문에 지금 타고 다니시는 그런 비싼 차를 살 수 없었어요. 내가 갖고 있는 그 한에서 가장 최선의 선택을 했었어야 됐는데 BMW 5 시리즈나 이런 것들을 사기보다는, 왜냐하면 그건 너무 많은 사람들이 흔하게 타고 다니는 차니까 그게 비전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룹장님들이 이제 곧 내일 모레 환갑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스포츠카를 선택을 하셨다고요. 뚜껑 열리는 스포츠카를. 그룹장님들이 그게 좋아서가 아니었던 거예요. 사업에 의한 결정이었던 거예요. 이것만이 지금 내 한도 내에서 최선의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선택이었던 거죠. 근데 저도 그때 당시를 이렇게 회상해 보면은 그룹장님들이 그 지퍼 뚜껑 열고 오셨을 때 우와 이랬거든요. 근데 만약에 5 시리즈를 딱 타고 왔다 그럼 안녕하세요 이랬을 것 같거든요. 와 안 하고 와 하고 다 그때 막 차 앞에서 막 다 이러고 사진 찍고 이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룹장님들의 그 사업에 의한 결정이 맞아 떨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집을 이사를 가는 것도 저의 라이프 스타일에도 맞췄지만 저는 그런 집에 가서 초대할 거를 계속 생각하고 집을 알아봤단 말이에요. 그룹장님들도 마찬가지시고 초대해야 되는 거예요. 초대. 그룹장님들이 그래서 여기 그 시내권에 있는 아파트를 알아보려고 하니 오지간한 한 10명만 들어와도 꽉 차는 게 아파트인데 아무리 50평이라고 해도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안 맞았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초대할 거 생각하고 보여드릴 거를 생각하는 거죠. 차도 마찬가지고 모든 선택들이 이 사업에 의한 결정이었고요. 그리고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분 스폰서 파트너 간의 이런 교류는 계속 해야 되겠죠. 근데 형제 라인하고의 교류는 왜 안 해야 돼요? 사업이니까요. 사업하는데 이 사람과 내가 사업 파트너가 아니잖아요. 형제 라인하고 내가 사업 파트너가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분하고 교류를 하냐고. 그거는 아닌 거죠. 그거는 사업이 아니고 나는 친목도모 하러 왔다. 내가 지금 친목도모 하고 있구나. 이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김승종 그룹장님이 한 번은 저에게 영상을 보내주셨어요. 영상을 이제 보내주셨는데 그게 누구죠? 최진석 교수님의 영상을 보내주셨는데 이 영상 때문에 그래도 제가 지금 고개가 안 부러지고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이 영상이 없었고 우리 해강그룹에 정신이 없었다면 아마 고개가 뻣뻣해가지고 부러져서 지금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장자 이야기를 최진석 교수가 풀어준 영상이었거든요. 근데 그 안에 이 말이 있어요. 우물안 개구리는 바다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고 여름 한철 사는 벌레는 가을을 논할 수 없다. 곡사는 도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물안 개구리는 왜 바다에 대해서 논할 수가 없어요? 공간에 갇혀 있기 때문에 논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있는 곳이 우물안이고 그 우물 위에서 보이는 하늘밖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바다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공간에 갇혀 있는데. 여름 한철 사는 벌레는 가을을 논할 수 없는 이유? 시간에 갇혀 있기 때문에 곡사는 도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다. 이거는 내가 배워온 거, 나의 이 관념들, 이런 것에 갇혀있는 이 곡사는 좁은 범위 안에서 명성을 얻은 선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해강그룹 안에서만 유명한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예, 도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해줬냐면 이 교수님이 함량을 얘기해 준 거예요. 함량. 예.
내 함량 이상의 거는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의 일화로 얘기를 해줬던 게 뭐였냐면, 그 황하라는, 중국의 황하라는 큰 강이 있잖아요. 중국 그 황하의 신인 황하백이 있었고, 그리고 그거보다 더 큰, 끝도 없는 그 북해에 북해학이라는 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강의 신이 강을 둥둥 떠다니다가 어느덧 바다까지 다다른 거예요. 그러고 보고 어떤 걸 느꼈을까요? 자기는 이 강이 제일 넓고 크고 내가 제일 많은 물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그 북해를 보고 놀라 자빠진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 이야기 속에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요만한 예를 들어서 잔이 요만한 게 있어요. 근데 이만한 잔이 옆에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요게 만약에 1리터예요. 이게 10리터예요. 그러면은 내가 1리터를 물을 꽉 부었어요. 여기까지.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꽉 차겠죠. 1리터니까. 근데 여기에다가 1리터를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요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1리터라는 물을 부었어도 나의 그릇에 따라서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제가 지금 고개를 뻣뻣한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 얘기를 한 이유가 내가 만약에 이걸 몰랐다면요. 고개가 뻣뻣해가지고 나보다 잘난 사람은 어딨어? 이랬을 거예요. 진짜. 왜냐하면 너무 빠르고 큰 성과를 냈기 때문에 고개가 빳빳해가지고 와, 나 진짜 대단하다. 나 어마어마하다. 그렇게 느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점쯤에 그룹장님이 저에게 보내주신 영상이 이 영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혹시 나는 어쩜 이렇게 나는 어쩜 이렇게 잘해? 하는 것마다 다 잘해? 네? 나 진짜 최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당신의 그릇이 딱 이만큼이고 그만큼에 꽉 찼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릇 함량을 넓혀야 된다. 그런 생각이 딱 들었을 때 뭘 해야 된다라는 거야? 나 이제 또 넓힐 땐가 보다. 해야 된다라는 거죠. 최진석 교수님이 얘기한 거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바다에는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구멍이 있대요. 아세요? 구멍이 있어요. 그 구멍을 미려라고 하는데, 그 구멍으로 알게 모르게 계속 물이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는 넘치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도 계속 뭔가 이게 교만, 자만, 이런 것들이 들어올 때 미련을 그냥 살살 내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그래야 계속 담을 수 있다.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담을 게 없다. 이게 나의 한계고 괜히 껍질에 갇혀가지고 죽는 것처럼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가 저한테는 굉장히 큰 길잡이가 됐던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런저런 지금 끝 아니에요? 여러분 강의 끝난 거 아니에요? 제가 너무 그룹장님들의 지금 제가 시간 안에 정리를 하려니 이 정도로 얘기를 드렸지만 어쨌거나 저는 그 말씀들 그리고 뭐예요? 너무 운이 좋았어요. 사실은. 운이 좋은 거를 부인할 수는 없어요. 제가 운이 좋았다라는 거를. 근데 아까 여기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 서퍼, 네, 이 서퍼가 이 거대한 파도를 타고 정말 장관을 만들어냈잖아요. 근데 이거는 단지 운만 좋은 걸까요? 이 서퍼한테 이 서핑을 끝내고 나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 저는 운 좋게 너무 큰 파도를 만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정말 운만 좋았을까요? 정말 운만 좋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런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네, 이 서퍼는 이 파도를 탈 실력을 갖췄던 거고 그리고 계속 파도를 기다렸던 거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운도 좋았고 많이 기다렸습니다. 네, 성공을 많이 기다리고 있었다. 여기부터 이제 제가 좀 하고 싶은 말을 몇 개 넣어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가 한 라인만 내려가도 돈이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한 라인에게 기대면 어떻게 돼요? 추락한다. 네, 기대면 추락. 저는 엘리베이터 탈 때마다 이 스티커만 보면 되게 경각심을 이렇게 경각심을 일으키곤 해요. 이 스티커가. 기대면 추락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폰서에게 아무것도 이걸 하지 마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모든 걸 다 그냥 나는 성인이고 사업자고 리더가 돼야 되는데 계속 스폰서에게 기대고 혹은 나에게 내려간 그 한 라인만 보고 그 라인을 보고 기대고 있는 거. 그러니까 스폰서에게 기대는 사람도 많지만요. 은근히 나에게 내려간 그 한 라인만 보고 기대는 분이 많다는 거예요. 스폰서도. 근데 둘 다 그거는 잘못됐다. 라는 거죠. 기대지 말고 극복해야 되는 거죠. 내가 이 한 라인이 지금 잘 되고 있어. 그러면은 극복해서 또 다른 라인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한 라인, 지금 크고 있는 그 라인도 더 커져요. 만약 이 한 라인밖에 없는 걸 알잖아요? 그 라인 사람들이, 저 스폰서 나밖에 없네? 이거 알잖아요? 그러면은 정체돼요. 희한하게 정체돼요. 그래서 계속 매기 효과라고 하죠. 계속 새로운 매기를 넣어줘야 어떻게 돼요? 전체가 다 긴장감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서 달린다는 거죠. 그리고 신이 모든 곳에 있을 수 없어서 엄마를 보냈다고 하잖아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스폰서가 모든 곳에 있을 수 없어서 시스템을 보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스폰서에게만 기대려고 하지 마시고요. 시스템에 기대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스템에 기대셔야 하고요. 저희 그 해강그룹의 시스템은요, 자부해요. 저희는, 추격하는 그룹이었어요. 후발주자였기 때문에. 추격 그룹이었어요. 1등, 2등, 3등 이 그룹들을 지금 막 이렇게 메가 그룹들을 추격하는 추격 그룹이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선도하는 그룹이라는 거죠. 선도하는 그룹.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거는요. 선도하는 그룹이 되고 저희는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기 시작했어요가 아니겠죠. 시스템을 처음부터 강력하게 만들려고 그 수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 시스템 위에서 우리는 선도하는 그룹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거의 90%는 완벽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스템이. 이렇게까지 인재가 많은 곳도 없어요. 이 시스템이 운영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인재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그룹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스폰서는 왜 지금 저러고 있지?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 파트너 왜 이러고 있지? 보지 마시고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하고 시스템에나 나와라. 시스템을 활용 잘해라. 저 이 말을 좀 하고 싶어요. 지금 허공에다 대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우리 아들이에요. 우리 아들 너무 예쁘죠? 우리 아들이 이렇게 좀 애기애기할 때 제가 사업을 시작했어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많이 컸어요. 근데 애기들을 키우는 엄마들은 다 경험할 거예요. 정말 이 사업하는 동안 정말 많이 다쳤거든요. 왜 애들은 꼭 얼굴을 다쳐요? 얼굴 다치고 그때 아시죠? 여기 막 이만큼 다 화상 입어가지고 네 아무튼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오늘 강의를 하려고 찾아봤으니까 이렇게 찾아봐진 거지 저거를 마음에 담아두고 사업하진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냥 지나가는 일이고 내가 사업을 하던 안 하던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거 PM하는 정수진한테만 일어나는 일인가요? PM하는 정수진 아들이라서 이런 일을 당했나요? 아니에요. 다 애들이면 그냥 다 이렇게 크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아마 소비자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카드값 좀 풀리면은 풀세 결제할게요. 이러잖아요. 근데 이거는요, 이건 다 뭐예요? 여러분 얘기예요. 소비자 얘기가 아니고 집안일이 좀 해결되면 내가 할 수 있겠다. 그쵸? 살만 좀 빠지면 내가 이제 사업가로서 잘할 수 있겠다. 지금 살 빼려고 지금 애쓰시는 분 굉장히 많잖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살 빼지 말라고요. 그러면서 해다박은 왜 하래? 네. 그리고 내가 서울에서만 살았었더라면, 내가 서울 경기에만 살았었더라면 하시겠죠? 그리고 애가 조금만 더 크면, 애가 난 조금만 더 크면 그때 딱 시작할 거야. 그리고 내가 전업하면 다 죽었어.
그리고 내 나이가 조금만 젊었었더라도 이런 생각도 하실 거고, 내가 주머니 사정이 조금 더 나았더라면 차도 사고 뭐도 하고 막 제품도 이빨이 사가지고 이렇게 했을 텐데 하실 거고, 내가 진짜 PM 좀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진짜 PM 내가 2년 전에만, 한 1년 전에만 알았더라면,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제가 지금은 이사를 했지만 그 전에 아파트에 살았잖아요. 그냥 30평대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 책을 읽어야 되잖아요, 이 사업을 하려면. 근데 그 책을 그래, 이사 가면 숲이 보이는 곳에서 짹짹짹 새도 울고 그러면 책이 그냥 저절로 읽힐 거야. 그리고 내가 이제 브이로그 이런 것도 찍어봐야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이놈의 집구석에서는 안 돼. 이사 가면 너무 예쁜 곳에서 예쁜 주방에서 해야겠다 했어요. 지금 어떨까요? 안 해요. 안 한다는 게 팩트예요. 그런 일은 없어요. 집안일이요? 해결 안 돼요. 살 안 빠져요. 서울에 살 수 없어요. 애가 좀 크면 애는 하루하루 크지 뭐 한순간에 1년 크지 않아요. 전업 하시던가. 네, 나이가 좀 이거는 어쩌면 주머니 사정 이 열심히 해가지고 벌어서 해야죠. 조금만 더 일찍 알았다면 이거는 시간을 돌이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환경이 나를 지배하게 하지 마시고요. 리더는요, 이 모든 것들을 깨부시고 리더는 환경을 지배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런 일들 나에게만 있다? 아니죠. 모두에게 있다. 그리고 이런 그 수많은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경험하고 막 이런 걸 제일 많이 경험한 사람은 누구다? 저 뒤에 계시는 분들. 저 뒤에 계신 분들이 그런 걸 가장 많이 경험하신 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한테 주어진 이 환경에 자꾸 그 환경을 이렇게 보시면 자꾸 더 깊은 곳만 보게 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환경을 보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목표를 보셔야죠. 지금 여러분 급해요. 네,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내가 늦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서두르면 된다. 서두르시라고요. 서둘러가지고 지금 오늘 이제 올 8월부터 저희는 목표가 정해져 있잖아요. VP 윈터 리더십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목표를 보고 가셔야지 내가 환경을 지배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목표에 내가 아무 관심도 없고 목표도 없고 이렇게 되면은요, 그 환경이 진짜 나를 집어삼키게 될 것이다. 그렇다는 거죠. 집안일이 해결되면, 요 앞에 반혜영 사장님 계셔서 하는 얘기지만, 그때 랠리 때 얘기를 하셨죠. 아들이 그렇게 속을 썩였대잖아요. 그쵸? 올 초에? 연초에? 지금도. 지금도. 그렇지만, 네, EVP를 향한, PT를 향한 그 목표로 그냥 달려오신 거잖아요. 그쵸? 문제가 없는 집은 없다. 지금 여러분 버거우신 분이 있다면은요, 맞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내가 지금 편안하다? 미쳤어요? 내가 편안하다? 네, 사업을 안 하고 계신다 라고 볼 수 있죠. 지금 버겁다면 그게 맞아요. 제가 이 PM을 떠나서 그 전에 저의 이제 살아온 선택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항상 저는 미래를 살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미래를 살아가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집을 선택할 때도 그렇고요. PM을 안 할 때부터 그랬어요. PM을 안 할 때부터.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항상 저한테 그랬단 말이에요. 이 분수껏 살아라, 이년아. 네 분수에 맞춰서 해야지. 너는 맨날 그렇게 눈만 높아가지고. 그런 얘기들을 하셨단 말이에요, 엄마가. 근데 그랬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제 눈이 높았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뭐 결혼해가지고 투룸 쬐끄만 그 빌라에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2년 계약이 끝나고 이사를 가야 돼요. 이사를 가야 되는데 똑같은 곳엔 살기 싫잖아요. 이거보단 나아야지. 그래서 제가, 근데 형편이 나아졌냐? 아니요. 더 안 좋아졌었던 상황이었어요. 그치만 나는 이것보다 미래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30평대 아파트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돈이 있었나 보지 이런 생각을 하시겠지만요.
희한하게 갈 수 있을까라고 하면 돈이 안 생겨요. 무조건 가는 거지. 하면 돈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경험을 너무 많이 해봐가지고 정말 강하게 얘기 드리고 싶어요. 미래를 살 것인가, 현재를 할 것인가. 내가 지금 사실은요, 비즈니스석을 매번 그렇게 탈 형편은 아니에요. 비즈니스석 진짜 비싸거든요. 어떤가 그 노선에 따라 다르지만 정말 비싼 데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남편까지 가면은 완전 따블이 되니까 더 비싸지잖아요. 근데 이게 밥 먹듯이 편안해서 이 선택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살 거니까 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쵸? 저랑 똑같은 금액을 벌어도요, 이 선택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지금 현재 내 상황에 맞게 라고 하시면서. 그치만 저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안 살 거고 이렇게 살 건데? 네.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살아가는 선택을 항상 했다라는 거죠. 지금도 그렇고. 근데 지금에 맞춰서 선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버거워요. 네. 버거워요. 근데 우리가 이게 사업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이에요. 네. 내가 지금 현재 내가 IMM이에요? 안주하고 있어. IMM, 좋아. 월 100만 원씩 그냥 나오는 거 난 괜찮아. 그러면은 편안해지실 거예요. 네, 아주 편안해지실 거예요. 근데 IMM인데 내가 PT가 목표야. 그럼 어떻겠어요? 내가 버겁겠죠. 엄청 버겁겠죠. 근데 버거워야 맞는 거라는 거예요. 그 선택을 미래로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저는 PM 사업하면서 이제 돈 걱정은 없다고 했잖아요. 참 재수없게 들릴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돈 걱정은 진짜 없어요. 돈이 걱정된 적이 없어요. 어떻게? 돈이 걱정된 적이 없어요. 그 전에는 진짜 내 통장에 진짜 다 빼가가지고 0원밖에 안 남았을 때 내일 또 뭔가를 내야 되는데 막 그때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은 돈 걱정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면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돈이 뭐가 그래서 힘든 게 아니고요. 잠깐만요. 네. 네트워크가 저는 제일 힘들다고 느껴지는 이유는요, 이거 같아요. 내가 나를 마주하는 거예요. 거울 앞에서. 근데 어떤 뿔난 나를 마주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계속 해나가는 느낌이 못난 내 모습을 계속 마주하는 느낌이라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인식이거든요. 아, 내가 이렇구나. 아, 내가 이랬구나. 라는 거를 내 스스로 인식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인식만 하는 게 뭐가 그러면 발전이 있나요? 네, 있어요. 인식을 못하면 아무 발전이 없지만 인식만 하는 것만으로도 발전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동물은 인식을 하고도 똥을 밟잖아요. 그쵸? 동물은 저게 똥이라는 거 알아도 인식하고도 밟아요. 근데 사람은 어때요? 인식하면 피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여러분도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 하시면서 인간관계 때문에 가장 많은 이런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계속. 근데 그게 나를 마주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 거울 속에 스폰서 얼굴이 있거나 파트너 얼굴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거울 속에 나를 보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오늘 이렇게 1시간 동안 쭉 강의를 했잖아요. 네. 오늘 여러분은 어떤 나를 마주하셨는지를 지금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지금 제가 얘기했을 때 저 거울 속에 스폰서를 내가 계속 떠올리고 있었다. 파트너를 떠올리고 있었다. 그러지 마시라는 거죠. 그러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겪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어떤 사건이 이뤄지고 어떤 내가 깨달음이 있었을 때 그때 이제 나 자신을 보는 거지. 그러면은 내가 이렇다라는 걸 인식하면 발전할 수밖에 없다니까. 인간은요 그대로 그냥 내가 못난 거 알면서도 그대로 있으려고 하지 않아요. 극복하려고 하고 그 극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네트워크 마케팅 안에서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죠. 저 오늘 죄송하지만 제가 이 강의 중에 PM 사업에 대한 얘기 한 적 있나요? 단 한마디도 없어요. 그쵸? 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네트워크 안에서는. 이런 교육, 이런 깨달음, 이런 알미 있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이 내가 인식하고 저 거울에 나를 보고 뿔이 났어도 괜찮아. 내가 뿔이 났구나. 그렇구나. 라고 인식하시고 나를 스스로 변화하려고 많이 노력하시고 계속 나를 보는 그런 힘을 기르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목표를 향해서 우리 8월달 열심히 뛰어야 되잖아요. 네, 오늘 이 시간에 뭐 한마디라도 사장님들 마음 안에 이렇게 변화를 일으키는 그 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저는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